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시니어 탈수 자가점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탈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갈증 신호가 늦게 올 수 있어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입이 마르고 끈적한지 보세요. 둘째,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양이 줄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집에서도 쉽게 살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셋째, 어지럽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혼동이 오거나 쓰러질 것 같고 소변이 거의 없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식사할 때와 식사 사이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갈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조금씩 챙겨 드셔보세요. 가볍게 걷기 전에도 물을 챙기시고 운동 중간과 끝난 뒤에도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더라도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운 날이나 야외 활동 전후에는 물을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신호와 3가지 타이밍만 기억하셔도 탈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시니어 임플란트 간단 관리 방법입니다. 시니어 임플란트는 심고 끝이 아닙니다. 양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매일의 관리가 오래 쓰는 기간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두실 3가지를 알아볼게요. 첫째, 임플란트도 자연치처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플라그가 쌓이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보여도 방치하면 더 커질 수 있어서 매일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불소 치약으로 하루 2번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임플란트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세게 말고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양치만 하지 마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꼭 함께 써주세요. 임플란트 주변과 치아 사이는 칫솔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 검진과 전문가 관리를 미루지 마세요. 집에서 잘 닦아도 치석이나 놓치는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셔야 임플란트를 더 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아프거나 임플란트가 불편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빨리 치과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 당뇨, 잇몸병 이력이 있다면 꼭 미리 말씀해주세요. 임플란트는 시술보다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저혈당 올 때 바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식은땀, 손떨림, 어지럼이 갑자기 왔나요?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저혈당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 손떨림, 어지럼, 멍함, 허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일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가능한 바로 혈당을 재어주세요. 보통 혈당이 70 아래면 저혈당으로 보고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앉아서 안전하게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혈당이 낮다면 빠르게 흡수되는 당 15에서 20g을 바로 드세요. 주스 반 컵, 사탕 서너 개, 꿀이나 설탕 1큰술이 도움이 됩니다. 초콜릿은 흡수가 느려서 급할 때는 먼저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을 드신 뒤에는 15분 정도 쉬시고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직도 낮다면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드셔야 합니다. 다음 식사까지 1시간 이상 남았다면 간식도 챙겨주세요.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이 있거나 삼키기 어렵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는 음식이나 물을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준비된 글루카곤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혈압약 먹는데도 혈압이 안 잡히는 이유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시나요? 약이 안 듣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두실 5가지를 알아볼게요.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다면 긴장 때문에 올라가는 백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5분 쉬신 뒤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재보세요. 가정혈압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가끔 빼먹거나 드시는 시간이 들쑥날쑥해도 혈압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약은 임의로 줄이거나 건너뛰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진통제나 감기약, 카페인, 술처럼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보충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것은 꼭 한 번에 정리해서 진료 때 보여주세요. 짜게 드시는 식습관, 체중 증가, 콧고리와 수면 무호흡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으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나 호르몬 이상처럼 몸 안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혈압 기록과 혈압 검사, 혈액 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허리 통증. 그냥 노화인가요? 입니다. 허리 통증, 나이 때문이라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시니어라면 특히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회음부가 저리고 배뇨나 배변이 달라졌다면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면 노화라고 넘기지 마세요. 감염이나 다른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진 뒤 허리가 아프다면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시니어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 골절이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래 눕기보다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은 허리 주변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와 들기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건은 몸 가까이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리고 오래 같은 자세는 피하세요. 위험 신호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꼭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저염식단 습관 잡는 방법입니다. 저염식단, 소금만 덜 넣으면 끝일까요? 사실은 국물, 소스, 가공식품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식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국물과 소스를 먼저 줄이는 습관입니다. 짠맛은 국물이나 양념에 많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보다 건더기부터 드시고 소스는 한 번 덜 찍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영양 표시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같은 식품처럼 보여도 나트륨 함량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장을 보실 때는 먼저 나트륨 숫자부터 확인하시고 더 낮은 제품을 골라보세요. 세 번째는 덜 가공된 식품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높아지기 쉬워서 자주 드실수록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채소, 두부, 달걀, 생선처럼 단순한 재료를 조금 더 자주 선택해보세요. 네 번째는 소금 대신 향으로 맛을 내는 방법입니다. 레몬, 식초, 후추, 마늘, 허브를 활용하면 짠맛을 많이 더하지 않아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싱겁게 참는 식사보다 맛있게 바꾸는 식사가 더 오래갑니다. 정리하면 국물과 소스를 줄이고 영양 표시를 비교하고 덜 가공된 식품을 고르고 향으로 맛을 내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식사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봄 재채기, 알러지 줄이는 방법입니다. 봄만 되면 재채기랑 코가 간질간질하시죠? 오늘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줄이기 위한 외출 전 체크 딱 3가지만 알아볼게요. 시간, 차단, 씻기. 이 순서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나가기 전 오늘 꽃가루 정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가능하면 늦은 오후처럼 비교적 낮을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시고요. 비온 직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단이에요. 꽃가루는 코와 눈으로 들어오기 쉬워서 외출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보안경이나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까지 함께 쓰시면 노출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씻기입니다. 들어오셨으면 바로 손과 얼굴부터 씻어주세요. 가능하면 옷도 바로 갈아입고 자기 전엔 샤워로 몸에 묻은 꽃가루를 정리해주면 더 편하실 거예요. 외출 전 10초만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하나, 시간, 꽃가루 정보 확인. 둘, 차단, 마스크와 보안경. 셋, 씻기, 귀가 후 세안. 이 3가지만 해도 봄철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는 필요할 때 꽃가루가 적은 시간에 짧게 해주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일상의 불편이 크면 무리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해주세요. 올 봄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콩팥이 망가지는 신호입니다. 발목이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으시나요?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콩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4가지 신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붓기입니다. 발목이나 발, 눈가가 자주 붓는다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붓기가 반복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품류입니다.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잠깐이 아니라 오래 남는다면 단백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 보이면 검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색 변화입니다. 분홍빛이나 붉은빛 또는 콜라색처럼 진한 소변이 보인다면 혈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진료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너무 자주 가시거나 반대로 양이 줄었다면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상담해 보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콩팥 건강을 더 주의해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저장해 두시고 가족과 함께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시니어 보행 교통사고 예방법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졌다고 바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시니어 보행 사고는 바로 그 첫걸음의 순간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실 30초 안전법을 알아볼게요. 초록불이어도 우회전 차량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만 보고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먼저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신호를 기다리실 때는 차도 쪽으로 미리 나가지 마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인도 안쪽에서 잠깐 멈춰 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급하게 한 발 먼저 내딛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길을 건너실 때는 앞만 보지 마시고 차를 보면서 건너셔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신 뒤에 천천히 출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색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무리해서 건너지 마세요. 다음 신호를 기다리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버스나 화물차 같은 큰 차량 옆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 안쪽에서 기다리기, 차가 멈춘 것 확인하기, 깜빡이는 초록불에는 다음 신호 기다리기. 조금 천천히 걷는 습관이 가장 큰 안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낙상 막는 5가지 포인트입니다. 넘어짐은 나이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안경, 약, 집안 바닥만 다시 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낙상을 막는 5가지 체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야가 흐리면 문턱이나 바닥 경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가 잘 맞는지, 시력 검진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잘 보이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습니다. 처방약뿐 아니라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약이 바뀌었거나 증상이 있으면 꼭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자주 걷는 길부터 살펴보세요. 들뜬 러그, 전선, 문턱, 바닥 위 물건은 모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됩니다. 복도와 거실 동선만 깔끔하게 비워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낙상은 어두운 밤길과 미끄러운 욕실에서 많이 생깁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는 야간등을 켜두고 욕실에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준비해 보세요. 작은 환경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는 잠깐 멈추고 균형을 잡은 뒤 움직이세요. 발에 잘 맞고 미끄럼이 적은 신발까지 챙기면 낙상 예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당뇨 초기 신혼입니다. 물을 자주 찾고 식사 후에도 허기가 남고 화장실까지 잦아지셨나요? 이 평범한 변화가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신호로는 다음과 다시기 알려져 있습니다. 자꾸 목이 마르고 방금 드셨는데도 허기가 느껴지신다면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부당뇨도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예전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약해서 본인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몸의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한 번쯤 혈당 확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증상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같은 혈당 검사로 확인하니 걱정되시면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콜레스테롤 약 평생 먹어야 할까? 입니다. 수치가 좋아졌는데 콜레스테롤 약 이제 끊어도 될까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5가지 질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보통 오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끊으시면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먼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면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으로 나왔다고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 왜 드시는 약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근육통이 있다고 무조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약 조정이 가능한지 꼭 상담받아 보세요. 75세가 넘으셨다고 무조건 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복용 이후 함께 드시는 다른 약, 근육통, 간 수치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정기진료에서 내 몸에 맞게 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잦은 사례가 폐렴 위험 신호입니다. 물만 마셔도 자주 사례가 드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시니어에게 반복되는 사례는 흡인성 폐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두실 것만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기침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음식이나 물을 삼킨 뒤마다 콜록거리신다면 삼킨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삼킨 뒤 목소리가 젖은 듯 변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쉬거나 가래 낀 것처럼 들린다면 그 역시 놓치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이나 가래 기침, 숨찬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식사 후 기침이 잦으면서 이런 증상까지 이어진다면 흡인성 폐렴 가능성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바로 앉아서 천천히 한 입씩 드셔보세요. 식사 후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기침이나 목소리 변화가 있다면 병원에서 삼킴 평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